그 뭐지? 372쪽 바로 옆에. 373쪽이라 그러지 왜 472쪽 옆에라 그래. 그거 참 희한하네. 374쪽 전에라 그러지. 자, 시작하자. 민족의 스승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 5권도 이제 14부, 15부 2번을 남기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요. 예,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근데요, 가을이 딱 병석에 누워 있는데 가을이 딱 한 개만 남고 그거 떨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데요. 그 소설에서 마지막 깁스라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건 끈으로 쪼매놨었던 거라는 거 봤구나. 그런 책 있었어. 자, 그러면은 청소년과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14부 큰 제목은 병석에 누워. 월남 선생이 이제 병석에 누웠어요. 안 돼요. 병석에 누우시면 안 돼요. 작은 제목은 몸에 무리가 가도 손녀들 재롱해. 또 월남 이제 병석에 눕다. 강가에 앉은 부자. 잠자리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먼저 읽어요. 네, 그럼 미소가 먼저 시작. 근데 할아버지 저 인사를 안 한 듯 싶은데. 인사 박미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TV 한국정신문화 방송 어린이로부터 박미소입니다. 박미소 어린이가 오늘 목소리가 살아났어요. 네. 목소리 목 쉬었던 거 감기 다 나왔어요. 자, 14부 시작하세요. 네. 제14부 몸에 무리가 가도 손녀들 재롱해. 천천히 하세요. 네. 신문사가 어렵다 보니 집안 살림도 어려워졌다. 집에도 안루 딱지를 붙이느니 마느니 하는데 떼거리가 뭐예요? 식재 끼니거리 밥해 먹을 거. 떼거리마저 떨어지는 판이다. 한 달에 쌀 한 가마를 가져와야 마음이 좀 놓이는데 쌀만 먹고 살아본 적은 거의 없던 월남이라 넉넉해도 보리쌀을 섞어 먹고 밀가루로 수제비를 끓여 먹고 홍두깨로 밀어 국수를 끓여 먹기도 하면서 철따라 감자, 고구마와 같은 대용식으로 살아왔던 터였으나 신문사에 적을 둔 그부터는 쌀밥만 해먹는 날도 부쩍 늘어나기도 했으나 이제는 아니다. 쌀을 아끼는 중입니다. 오늘은 보리쌀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위에 앉힌 쌀밥을 떴는데 거치시지요? 승준의 처가 한 말이다. 아니다, 괜찮아. 죽도 좋다. 쌀이 적으면 아욱이나 실하기 넣고 죽을 쑤어라. 내가 정 같지 않아. 치아도 반도 더 빠졌으니 죽이 좋을 때가 많다. 월남은 별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으나 벌써 오래전부터 잇몸이 부었다 빠졌다 하기를 여러 번 하더니 두세 번 많아야 서너 번 붓고 빠진 다음에는 영락없이 치아가 흔들리고 아프다가는 빠지려고 반쯤 넘어가 이내 민니는 어금니 두 개 앞니만 남고 빠졌고 아른이도 절반쯤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까 손표에서 그래서 안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글이 그냥 어려워졌어. 할아버지 이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뒤에가 다 없어지고 앞니만 남고. 그래요? 앞니만 있으면 웃어도 보기 싫지는 않으니 괜찮아. 이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앞니마저 흔들거린다. 그럴 때면 월남이 자신이 맡아보아도 입에서 고름 냄새가 난다. 고름이 뭐예요? 피부가 썩어서 나오는 걸 고름이라 그래. 코같이 생긴 거. 고름 몰라? 고름 알아요. 종기를 짜면 고름. 피고름. 할아버지 그럼 저 여기 혀 부었는데 여기 고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네요? 그럴 때면 월남 자신이 아니요. 지분으로 닦고 소금물로 헹구고 신경을 쓰지만 순재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더 빠르게 치아가 무너져 내렸다. 순재가 떠난 후부터 더 빠르게 치아가 무너져 내렸다. 순재가 세상을 떠났잖아. 네. 장순재? 천천히 그렇지. 이제 끝이니까.
나는 복이야. 벌써 다들 죽었는데 장수하는 거야. 자신이 생각해도 건강은 복을 받았다. 모두들 아프다 하다 줄줄이 죽었는데 그들보다 10년, 15년을 더 살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특별히 아픈 데 없어 몸져 누운 적도 별로 없으니 하나님을 믿기 잘한 거라는 생각뿐이다. 근데 영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눈가가 패이고 쭈그러들면서 그런데 영사정이 달라진 것이 있다. 눈가가 패이고 쭈그러들면서 그 크던 눈이 눈꺼풀이 내려앉아 작아지면서 침침해지는 것이다. 보기는 봐도 이게 정확한지 영 모를 때가 있다. 니한테 말은 못해도 가장 어려운 것이 신문 글씨다. 붓글씨절이 좋긴 좋았어. 전 같으면 장글씨를 쓸 일도 볼 일도 없었는데 신문이 나오고부터 장글씨를 안 볼 재간이 없었는데 안경을 쓰고 넘어왔지만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글자가 태반이다. 그래도 글은 써야 한다. 사설도 써야 하고 논설도 써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특히 신문에 올리기 전 직원들이 쓴 기사를 읽을 때 눈이 어두우니 이제 볼장 잡았자는 낙심을 누구한테 말하라. 손재가 살했다면 소리다. 며느리 아들 손녀들에게 나는 눈이 어둡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봤자 맘마 아플 소리다. 은혜님을 따다 맑은 술에 담가 서너 달 후 조석으로 들여보내세요. 아닌데. 조석이 뭐예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닌데. 은행잎을 따 이건 말이야 대화예요. 그래요? 은행잎을 따다 맑은 술에 담가 서너 달 후에 조석은 아침 저녁에 들어보세요. 은행잎이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거 한 말이요? 의사? 이거 뭐라 그래? 양 의원에게는 가보지 않았으나 양 의원, 한 의원, 양 의원에게는 가보지 않았으나 탕약방에서 해준 말이지만 마음은 있으나 승준이한테 은행잎을 따라할 수도 없고 약방에 부탁하려면 돈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았지만 지금 신분이고 살림이고 어려운데 신문 사고 살림이고 어려운데 돈으로 되는 일이라면 되는 일로 보지 않은 지도 오래다. 그러나 눈은 문제가 적다. 문제는 입에서 나는 고른 연세다. 천천히 읽어야지 이거 안 틀려. 천천히 읽어. 정말 천천히 읽어. 네, 차순이랑 정의 용의 손녀들이 차순이랑 정혜 용의 손녀들이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차순이랑 정의 용의 손녀들이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천천히 읽어 아주 천천히 2배 천천히 읽어.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영 불편해서 마음대로 앉기도 주저하게 된다. 차순아, 할아버지 냄새 안 나니? 차순아, 할아버지 냄새 안 나니? 이거 좀 말하는 것 같이. 할아버지 냄새 좋아. 이렇게. 뭔가 이상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사하고 지금 네가 기가 안 나. 빨리 읽다 보니까 자꾸 뭐라고 할아버지가 하니까 빨리 읽으면 그 무조건 실패 책은. 천천히 읽어. 차순아, 시작. 차순아, 할아버지 냄새 안 나니? 차순아, 그렇게 하고 좀 대답을 하거든. 차순아, 할아버지가 뭐요? 차순아, 그렇지. 할아버지 냄새 안 나니? 그렇지. 아니, 할아버지 냄새 좋아. 그렇지. 생각지도 않은 말에 차순이가 아직 어려서 냄새에 대해 감각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정혜야, 할아버지한테서 냄새 안 나? 나이가 좀 든 정혜는 냄새 예민하다. 각각 따로 있을 적에 용에게도 물어보았다. 냄새가 나서 손녀들이 싫다고 안기지 않은 날이 왔다는 생각에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입에서 나는 고름 냄새다.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하고 열심히 닦았다. 누구를 위해? 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손녀들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다. 바로 이게 문제다. 냄새? 아니 안 나. 하다니만 난다. 할아버지 냄새다. 무슨 냄새인데? 좋은 냄새. 무슨 냄새인데? 무슨 냄새인데? 좋은 냄새. 할아버지 냄새 좋다. 그러면서 퇴침도 끌어안고 베개도 끌어안고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하더니 도무지 이해를 못할 일이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10살 넘으면 냄새 난다고 엄마한테 이를 것이고 안기는 것도 싫다 하고 망설일 건데 도대체 냄새가 좋다니 괜한 소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낙이 하나 있다. 선녀들이 재롱을 즐기는 곳이다. 때로는 너무 매달려 힘들고 때로는 갈비뼈가 아플 때도 있다. 잠깐 이제 할아버지 허리 밟아봐라. 그러면 신바람들이 난다.
아, 정혜 너는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빠지고 할아버지가 아파서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차순이는 허리하고 어깨 축지를 밟고 용혜는 너는 다리를 밟아라. 발바닥도 용혜가 밟고 그러면 정혜는 골을 부린다. 씨, 나도 밟고 싶은데. 근데 그때 정혜가 몇 살이었어요? 정혜는 14살인가 5살인가 헐. 여기 나와 앞에서. 그래? 그럼 너는 손으로 팔을 주물러라. 사는 것 같다. 손녀들의 재롱이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며느리들에게는 냄새가 날까봐 말도 조심하는데 아직 어린 탓인지 매달리고 밟는다고 올라타고 냄새가 좋다 하다니 이 맛에 늙고 장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인가도 싶다. 이게 차분하게 길고요. 어떤 날은 눈이 어둡다 못해 캄캄할 때도 있다. 길바닥이 파여 있으면 가늠이 안 돼 넘어지기도 한다. 지팡이가 아니면 벌써 여러 번 더 넘어졌을 일인데 다행히 지팡이가 방지해 준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거나 머물 때면 정혜가 한 손을 잡아주고 할아버지 돌 있어요. 이쪽으로 아니 저쪽으로 가세요 하여 자세히 보이 과연 또 넘어질 뻔하였구나 싶다. 정혜야, 할아버지 나가고 싶은데 손잡고 같이 갈까? 그러면 반색이었다. 그러던 정혜가 그러더니만 깨가 난 모양이다. 나 지금 놀고 싶은데? 그러면 할아버지 나하고 같이 가요. 내가 손잡아 드릴게요. 차순이가 와서 손을 잡아도 준다. 마침내 차순이가 맡아버렸다. 내가 잡아 차순아. 그러면 야단도 쳤다. 아지미한테 차순이가 뭐냐? 내 고모가 차순아. 됐지. 어디 저 차순 내가 잡아 차순아. 이건 정혜가 한 말이네. 그러면 야단도 쳤다. 아지미가 될 아지미한테 차순이가 뭐냐? 내 고모가 될 것이니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청풍김씨 정혜 어머니가 주의를 주기도 하는데 차순이는 아직 꾀를 모른다. 착한 건지 모르는 건지 차순이는 움찔하면 할아버지 손잡아요 하고 달려온다. 손녀딸 증손녀딸 손을 잡고 둔덕을 오르기도 하고 학교 운동장에도 다니던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삭신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다. 배가 끓다가 허리가 뻐근하고 전신이 더 불편해 일으키고 굽히는 굴신이 힘이 든다. 영원히 손녀들 손잡고 오래 저것들 커서 시집가 잘 사는 것도 보고 주길 얼마나 좋으랴. 소용없는 생각이지만 자주 드는 생각이다. 욕심이야 전부. 그러나 조그만 손을 잡고 이리저리 돌이다 언덕이다 가르쳐주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족해 가슴을 꽉 채워주는지 자신도 모를 일이다. 뭔가 자라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남겨줄 게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월남의 심정을 알 턱 없는 손녀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말소리, 기쁨과 함께 섞인 한숨도 쉰다. 한숨 속에는 또 이런저런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손녀로 태어나 아직 어려 고름 냄새도 달다는 이것들이 살아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캄캄 밤중 일제치하다. 크면 클수록 세상이 얼마나 살기 불편하고 일제가 얼마나 괴롭게 할까를 생각하니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간다는 것이 이게 하랍이 된 조상의 도리인가 생각하노라면 마침내는 가슴이 미어진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 이게 내 한평생 하나도 얻지 못한 업보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마음은 지금도 어떻게든 저것들이 제대로 깔깔거리고 활발하게 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한다 하는 것뿐이다. 마음은 간절한데 일제의 폭정은 툭하면 신문을 정간시킨다. 핵심은 말 같은 말, 옳은 소리, 정당하게 누릴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장을 펴기만 하면 시비를 걸고 정관 조치를 내려버린다. 도둑질을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주면 좋다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너희들 일본에도 좋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바른 소리를 했다 하면 싫다는 것이다.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은가. 그러나 그놈들의 비유를 마치며 영화를 누리는 친일 세력은 늘어나고 떵떵거리며 산다. 순사만 해도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휘둘러댄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아무런 의식도 없다.
그저 오늘 편하고 누가 짓밟지만 않으면 후손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다. 어차피 흐르는 물을 막지 못하니 일정시대인데 무슨 민족 정신이라고 힘들게 사느냐는 주장이다. 나중에 삼수갑사를 가더라도 그건 그때 일이고 인간은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은 내일 생각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산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 한숨을 쉬어보지만 잘난 척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야 라는 말이 들린다. 신문의 사명이 이래서 크다. 철없는 손녀들 앞에서 어떤 일을 닥칠지, 그러면 일본은 저 어린 여식 아이들을 얼마나 노리게 취급을 할지. 하지만 이제 너무 늙었다 하여 말이 통하는 신문사의 지식인들 양성이 첫째다. 그러나 너무 늙었다. 다시 그 다음. 월남 이제 병석에 눕다. 벌써 석 달째다. 월남은 이제 밖으로 나갈 기력이 떨어져 신문사에도 자주 출근을 거른다. 형편은 아직도 어려운데 그럴수록 신문사에 나가 다른 건 몰라도 사설은 읽어보고 결제를 해주고 싶지만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한번 기침을 하면 한나절 계속할 때도 있다. 다리는 살이 쪽 빠지고 눈도 거의 덮어버렸다. 사물이 희미하여 사람도 한참을 봐야 누군지 판단한다. 귀도 정같지 않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다닌 지도 오래다. 노인들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지팡이 없으면 의지가 없듯 할 때 나도 저런 날이 오려나 했으나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나갈 엄두를 못 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약간이었으나 지금은 짚어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커진 문제는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치아가 문제지만 치아만 아니라 이상한 것은 속에서 음식을 정같이 잘 받지 않아 넘어가질 않는다. 아버님 걔 다리를 푹 고라고 했어요. 아버님 염소가 좋대요. 푹 다리라 했거든요. 닭에 임상을 뿌려 넣은 죽인데 억지로라도 들어보세요. 송준이가 날품을 팔아 돈이 생기면 누가 그러려고 별것을 다 챙겨오지만 그마저도 이제 이 맛에 돌지 않는다. 침이 말라서 그래. 침이 철철 흘러야 음식이 반기는데 목이 타. 물을 마셔도 그게 침으로 가지 않는 모양이야. 아니 수능을 넉넉하게 늘 예비해라 했는데 왜 물을 주세요? 아니다. 수능도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엿기름을 사다 김주를 안 떨어지게 할까요? 감주지 김주가 뭐야? 감주가 뭐예요? 식혜. 감주를 안 떨어지게 하랄까요? 감주도 땡기지 않는다니까 그러네. 마침내 월남은 자리를 보지 않고 거의 누워버렸다. 차순이 너 할아버지 허리에 요새도 올라가니? 아니요. 차순이 너 할아버지 허리에 요새도 올라가니? 아니요. 오래됐는데. 그래 절대 올라가 밟는다고 쪼르면 안 된다. 아니에요. 요새는 손으로 주물러 드려요. 그래 손으로만 주물러 드려라. 그런 건 못해요. 하지 말래요. 그것도 아프시대요. 승준이의 걱정이 가슴을 노린다. 저대로 세상을 뜨신다면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할 아버님이다. 아니다. 그런 걱정 마라. 내가 나란 일을 다 할 능력도 없고 우리 대안이는 나 말고도 사람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우리 물동이는 물만 담다 깨지면 되는 것이고 밥은 가마솥이 하는 거야. 아버님이 가마솥이십니다. 거동이 편하시기만 하면 신문사도 그렇고 기근 구제회에 찬찬히 나가셔서 말로만이라도 그러라 마라 하시면 청년들이 얼마나 잘하고 용기를 갖겠습니까? 제가 그러시도록 일으켜 드리지 못하면 저는 세상에 왜 태어나 사나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셔야 해요. 나라가 편해지거든 그때 돌아가셔야지. 이러다 못 일어나시면 저지만 나라도 걱정입니다. 허허, 네가 뭘 한다고. 압니다. 저도 말을 않고 아버님이 계시니 나서지 않아 그렇지.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모르겠어요? 말은 고맙고 알아듣는다. 그런데 이러니 내가 똥을 좀 이쪽을 봐야지 이쪽을. 네, 그렇게 하면 못 써. 이렇게 앉아야지. 측면으로 네. 앉아야지. 말은 내가 똥오줌까지 받아내게 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죽는 데는 무슨 요령이 없는지 요새는 나라보다 죽는 방법이 더 큰 고민이다. 죽는 방법이 왜 죽는 방법이? 네? 죽는 방법이 뭐야? 죽는 방법. 그렇게 천천히 읽어요.
무슨 요새는 나라보다 죽는 방법이 더 큰 고민이다. 이렇게 해라. 근데 죽는 방법 뭐 있어요? 그 고민이래야 뭐 무슨 죽는 방법이 어떻게 죽을지 걱정이라잖아. 참 별거를 다 걱정하시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그래요? 아닙니다. 일어나실 것입니다. 제가 꼭 일으켜 드릴 겁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 요즘은 아버지 일으켜 드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드릴 것을 아버지 일으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말하잖아. 참 저희끼는 할아버지가 그거 하세요. 얼랑헛선데 네. 참 젊기는 젊다. 말 자체가 젊어. 아비가 늙었으니 탕채 고맙기만 하지 가망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어째서 요즘 우창이고 남강이고 올 때가 됐지 싶은데 안 오는 게니? 아, 예. 제가 연락드리거든 오시라 했습니다. 지금 오셔봤자 그분들도 속상해 하실 것이고 아버지도 일어나시는데 보탬이 안 될 것 같아서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제가 오시라 할 때까지 참아달라고요. 아, 그랬구나. 어쩐지 너무 자주 온다 싶던 벗들이 벌써 탈퍼는 된 모양인데 나도 가물거려서 얼마나 됐나도 모르겠어. 달포는 안 됐고요. 20회쯤 넘었을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한두 달 내로 일어서시게 할 테니 믿고 그때까지 제가 연락하거든 오고 그러기 전에는 저를 도와달라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하니까 한두 달 쉬게 한다 쳐주시면 제가 회복해 드리겠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와이 사람들도 그래서 안 오는가? 와인은 난리가 났답니다. 심지어 저를 한번 오라 하더니 아버지는 당신만이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기네 친자식보다 더한 영식이랍니다. 영적인 자식. 왕자 자신은요 와이요. 저는 영적 자식은 와이요. 저는 육적 자식이라고 해서. 한판 붙을 뻔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야야야 붙다니 말이라도 그 얼마나 고마우냐. 그냥 오시라 하지 않고 그렇게 막아서 되겠니? 그래 신흥우가 그러던가. 윤치호 회장님이 영식이라니까 신흥우 회장님이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이러다 잘못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정부 이구동성입니다. 언제 당신들이 자식 노릇을 했나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좋게 들면서도 화가 나는 겁니다. 됐다. 이제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결론은 날 일어나라는 게 와이나 너의 결론이란 얘긴데 나도 욕심은 있어 꼭 일어나고 싶다. 그리고 더 살고도 싶다. 괜히 사는 게 아니라 나라 형편을 좀 낫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도 내 육신의 욕심이라는 생각이다. 그만 살아도 된다. 나라는 항상 적합한 그날의 일꾼이 있게 마련이다. 임진년 외란이나 미국에 갈 때나 기룡에 간 나라에는 그에 맞는 일꾼이 그날 적절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아버지는 현직 일꾼이십니다. 현직 일꾼이십니다. 저는 알아요. 아버님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기둥이며 대들보십니다. 원참 그게 너는 자식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거라 그건 아니야. 말이 통하다 말다 한다. 문제는 의식마저 희미해진다. 예, 다음 강가에 앉은 부자 되겠습니다. 춥다. 소환과 대안을 넘기면서 몸은 더 약해지고 추위는 해마다 더 타더니 작년은 심하다 했으나 올해는 더 탄다. 춘분이 지나고 우수도 지나 경칩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월남은 춥다. 춥지 않으면 바깥바람이 더 나가 쐬고 싶구나. 춥다고 웅크리고 아프다고 누워있고 겨울이 어찌 간 건지 어서 풀렸으면 어디 좀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도 춥다. 다행히 눈은 적은 겨울이었다. 이 추위에 눈까지 푹 덮이면 더 추울 것인데 올겨울에는 눈이 적어서 그만하길 다행이기는 하다. 날씨가 좀 풀린다 싶던 며칠 전 우창 신서구가 다녀갔다. 그러더니 권동진, 홍명희,
안재홍까지 며칠은 줄달아 오지 말라 단단히 부탁했다는데도 찾아오는 것이다. 단 Y 식구들은 협조하는데 부탁을 깨고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머리를 아프게 한다. 되찾아 나를 새로 세워 새 나라의 터를 닦겠다면서 신간회를 조직한다고 회장을 맡아달라는 청원을 하러 온 것이다. 아니 이미 조직을 끝냈다는 것이다. 발기청회를 하겠다고 그리 아시라는 얘기다. 그런 소리 하려거든 오지도 말어. 두어 달 전 작년 연말인 모양이다. 그때 권동진과 같이 온 우창에게 강하게 말해 그냥 많은 줄 알았더니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 그렇지 그간 오지 않던 사이에 조직을 다 갖췄다는 얘기다. 역시 귀에 걸리는 말도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몸이 점점 더 나빠질 뿐더러 새날에는 새 일꾼 새 청년들이 새로운 인물 중심이 돼야지 자신이 잘한다 해도 이제는 아니라는 뜻에서다. 게다가 몸까지 다 망가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 싶은데 다가 자신이 없다고 되고 안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고 나라가 갈 길도 아니다. 그런데도 찾아온다. 문지방에 불이 난다. 몸은 점점 더 세상을 떠나려 하는데 뜻은 좋지만 또 신간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지도 않은 조병옥과 이승훈에 이어 김환란까지 찾아온다. 이거 오늘은 또 누가 와서 나를 어렵게 할지 모르겠구나. 월남이 말에 승준이가 고를 부린다. 그럴 땐 아버지가 힘든데 일어나 앉지를 마세요. 무슨 소리를 하거든 못 알아듣는 척 대꾸를 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다 못한다 이러시지도 말고 지그리거나 말거나 총기가 흐린 티를 내야지. 이러다 아버지 정말 큰일 나십니다. 야야 내가 신간에 마음이 쏠린다고 보느냐? 나 찾아온 동지들한테 실은 푸대접했어. 내가 알아. 그래도 찾아오는데 내 힘으로는 막을 재간이 없는데 어쩌느냐. 오면 물론 그냥 오는 분은 없습니다. 북어대가 잔뜩 쌓였고 잡수지도 못하는 오징어도 몇 축입니다. 이제 김은 한 달을 드셔도 다 못 드십니다. 빈손으로 오기 그러니까 쌀가마니도 누가 보냈다. 소고기다 돼지고기다 보관하기 어려운 건 먹느라고 포식도 아니고 모두 아버지께 자식처럼 하는 분들인데 그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된 자로서는 내던지고 막 박대는 못하니까 이건 아버지가 아예 중환자 신용을 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안다 나도. 그런데 너도 못 막는데 내가 어찌 막느냐. 더구나 나란 일 해보고 싶은 생각에 그래도 의지하고 싶어 애국충정으로 오는 분들인데 합의인들 편하겠느냐. 몸은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지 말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디로 나가자고요. 나가다니 그 무슨 소리냐. 저도 알아봤어요. 아예 아침부터 어디로 피해야지. 누가 올 줄 알면 미리 가서 Y처럼 오지 달라고도 할 건데 이건 누가 올지 종을 못 잡으니 가봐야 계시지도 않는다고 소문이 나야지만 안 오지. 이러다 아버지 정말 못 일어나실까 태산이 무너집니다. 건강하시다면야 제가 철부지도 아닌데 일하시는 것 도와는 못 드려도 제가 왜 맡겠습니까?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여기 와서 하고 들으시면 더 나빠지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회장 뜻도 마음도 없으십니다. 환장하겠어요. 몸은 점점 요새 보세요. 더 나빠지시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편하게 해드려서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안다. 그러나 이런 몸으로 어디로 피한다는 거냐. 아예 한산으로 모실까도 싶어요. 그러자니 저나 차순이 어미가 같이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천상 제가 곁에서 모시고 차순이 어미가 있어야 하겠어서 알아본 게 있습니다. 뭘 알아봤다는 게냐. 이러야 나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셔서 이건 약도 약이지만 좋은 공기를 쐬야 할 것 같아 겸사겸사 마차를 빌릴까 했었지요. 그런데 마차도 안 돼서 제가 아버지 등에 업고 산이나 강가라고 할까도 생각해봤어요. 그러나 누워있을 때가 많아 인력거를 빌렸습니다. 한 달 빌기로 했어요. 인력거라니? 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마포나루도 가고 노량나루랑 뚝섬에도 나가서 주무시면 저는 쉬고 때가 되면 벤또를 드시기도 하고 곰탕집에도 가고요.
날씨는 요새 끄지막해요. 아하, 그래서 너는 직업이 이제 인력국군이 된다는 거냐? 아비 때문에? 아니, 한 달이 길면 틈나는 대로 열흘도 좋고 나가 세상 바람 쐬고 자연 바람도 쐬시고 마음을 편하시게 가지셔야 해요. 신경을 안 쓰셔도 어떨지 모르지만 자꾸 손님이 오니까 이건 아닙니다. 온 분들을 죄송하지만 바람을 맞춰야 합니다. 월남은 흐린 총기지만 사실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북한산에도 올라가고 한강에도 가고 두물머리도 생각났었다. 아니다. 차수놈 보고 벤토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우리 집에 기둥인데 나까지 눕고 너까지 병고 안에 아무 일을 못하는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사니? 안 될 소리다. 그리고 추울 거야. 추운 날은 말고 아버지. 요새는 나가실만 해요. 곧 3월인데 봄이 이르다 합니다. 날씨야 뭐 그만하다 싶기는 한데 일을 할 연구를 해야지. 승주는 이렇게 말하는 월남의 말 속에 내심은 나가 바람 좀 쏘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로 감지했다. 뭐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아들 말을 따라주세요. 제가 원없이 모시고 싶은 심정도 알아주세요. 안 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결국 월남이 승준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네 말을 듣기로 한다. 실은 내 이런 생각을 했어. 어디 나가 강바람이나 쐬고 싶은 적이 많았지. 추워도 생각나니 바깥 구경이었다. 원체 돌아다니던 영화살에 있는 내가 아픈들 투레바퀴 있으니 더한 것 아닌가도 싶었다. 이러다 살면 좋지만 아무래도 산바람, 강바람도 못 쐬고 죽는가 싶었지. 내가 바닷바람으로 미국까지 갔던 생각도 나고 허를 날던 그 시절을 생각하다 보면 몇 달째 누워있다 보니 갑갑해. 그래, 내 생각대로 하자. 승준이가 인력거에 노를 깔고 음식도 싣고 부자는 오늘 노들강변으로 왔다. 마푸나루도 갔었다. 뚝섬에도 갔었다. 여기는 토종 할아버지가 토구를 파고 오래 머무신 곳이라는 말도 해주고 마포나루는 수많은 사연이 쌓여 임진왜란 때 이야기도 해주었다. 노량나루에 오자 여기는 내가 19 어릴 때 내 할아버지하고 처음 한양에 올 때 건너온 곳이지. 그게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다. 여기 오니 그때가 활동사진처럼 지나가는구나. 월남 부자는 버드나무 아래 털을 잡았다. 그래, 나는 좋은데 이렇게 몇 날씩 일을 못해 어쩌느냐. 아버지, 일소리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하고 제가 언제 이런 시간 가져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기분 좋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는 말은 안 하더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셔봤자십니다. 야야, 그래도 신경을 안 쓰면 그만 아니니. 그건 그렇지만 저는 한번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신간회는 왜 또 만든다는 것입니까? 쇠약해진 월남이지만 이건 기가 솟는 주제다. 논리는 일리가 있어. 임시정부가 쭉쭉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도 삐걱거리니까 상 밀어내고 하나를 탄탄하게 새로 만들자는 얘기야. 사분오열된 독립정부라고 해야 돈도 없지만 취합이 안 돼서 파가 너무 많다 그거다. 그 많은 파를 다 한 군데로 모으자면 뭔가 전체를 거느릴 새 조직을 만들어야 의사통일이 된다는 뜻이다.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한다는데 그게 신간에 만든다고 그 자리를 내놓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다. 모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인데 국내에 가만히 있던 언론사가 중심이 돼서 정치 집단을 통합한다는 것이 숙제라는 말이다.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말씀인가요? 반면은 그렇게 보이고 반면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야. 특히 이 아비가 신간의 회장을 하면 이승만이라든가 몇몇은 나를 등지고 고집대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는 게 반쪽이란 뜻이다. 물론 이론이지만 그것도 내가 젊을 때 얘기지. 물론 내가 젊으면 또 이 길을 택해 갈지 말지는 또 다른 얘기고. 모두들 목숨을 걸고 돈을 있는 대로 넣지만 성과는 없고 일제는 갈수록 강해지니 궁여지책 아닐까요? 궁여지책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이다. 몸은 말을 안 들어도 아직 정신은 말을 들으니까 판단까지 흐려진 것 없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내 힘으로 독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지는 나도
믿었지 않아. 아버지, 그럼 영영 아무 생상으로 가망이 없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경 도우신다는 확신이 분명하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천지개벽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 월남의 목소리가 다시 약해지고 숨도 가쁘다. 그러나 다시 헛기침을 하고 힘을 내어 말한다. 그러나 관동 지진도 경고일 뿐이지 진짜는 두고 봐야 알아. 불벼락이라는 말 들어봤지? 하늘이 노하면 마른 하늘에 어쩐다는 말처럼 일본에 불벼락이 떨어지고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히로히토가 벌벌 떨며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날이 온다는 믿음은 허탄한 망상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을 모른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품 안에 안고 계셔. 그런데 왜 일제는 더 고약해지는 거지요? 너는 아직 그걸 모르는구나. 뭔데요? 너도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건 알 것이다.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면 복을 거저주시는 것이 없었어. 야곱이 사랑하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마치고 나서 얻은 것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다시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준다니 또 7년을 일하라고 해서 하고 21년 만에 라헬을 아내로 만난다. 라헬이 누구냐? 대한민국이라는 일제치하 7년씩 21년을 고생한 후에 세워지는 우리 정부가 진짜 정부고 이게 라헬이야. 지금 17년째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럼 4년 후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들인 저도 좀 믿기 어려운데 남들이 아버지 말을 믿을까요? 맞다. 4년 후는 아니다. 21년이 아니라 42년이 될 수도 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석 달이면 도착할 가나안 길을 40년 광야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도착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이거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아니요. 조금 남았어? 네. 그러나 가보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센 족속들이 잡아 비틀게 생겼다고 했지. 나라라고 하는 것이 태풍과도 같아서 바닷물 속 뻘까지 뒤집어지고 나야 청소도 되고 고기가 먹을거리도 생기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단방에 되는 일은 없어. 성주는 신바람이 났다. 때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어느덧 봄 기운이 도는데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아버지 월남은 기가 솟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하시는 것은 신간에다 기근구제하는 일이나 와이의 어려운 재정 문제로 신경 쓰는 것과 다르다는 것에 모시고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홍해바다는 단방에 갈라지지 않았나요? 그래, 맞아. 그러나 갈라진 다음 광야가 나타났어. 홍해가 갈라지는 현상은 수두룩했어. 3.1운동도 갈라진 홍해요. 정칭조이며 언약이었다. 지금도 전에도 줄을 이었다. 첫째는 그날이 접어든 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해. 결안이 깨져야 병아리가 나와. 일제가 강탈하는 것 대한민국이 태어날 징조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럼 돈도 없지만 광복군 만들고 임시정부가 군인을 양성한다거나 독립운동 할 필요도 없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성준이는 떠보기도 한다. 알기도 하나 모르는 것도 있고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 아버지가 신이 날 것 같아서다. 아이고 힘들어. 너 해봐. 아참.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읽고 하루 종일 여기 하실 거예요? 아니 네가 더. 아이고 힘들어서. 아하, 참 미련한 말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우리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준다.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하고 않고는 다른 것이다. 강복군이고 정부군이고 악을 쓰고 만들고 훈련도 하고 어디까지나 강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옳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저한 기도도 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묵상 기도를 가르치지만 기도도 기도지만 강복군도 기도고 정부군도 기도란 뜻이다. 문제는 분열입니다. 이렇게 분열은 멀리 어떻게 도망갔어. 막습니까? 마이크 여기 있는데 너무 돌아앉았어. 방향을 왜 이렇게 못 잡아? 마이크에다 입을 맞춰야지. 문제는 분열입니다. 분열은 어떻게 막습니까?
우선 분열이 있어야 합치가 된다. 처음부터 하나는 깨질 소지가 있어. 분열을 모르는 합치는 항상 분열을 기다리지만 분열 후에 이치 분열에는 면역력이 있단다. 분열이 나쁜 것만 아니야. 아이고 그거 참 어려운 말들. 아이고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분열을 모르는 합치는 항상 분열이 기다리지만 분열 후에 일치는 분열에는 면역력이 있다. 분열이 나쁜 것만 아니야. 그래야 하나 될 소중함을 알고 깨지고 갈라진 다음에 하나가 돼야 튼튼해. 모든 것이 자연의 성격과 하늘 이치와 연결돼 있다. 어려운 얘기야 이거 지금. 다음. 그럼 신간의 회장하기에는 하셔야 되나요? 나오시면 안 간다. 아니야 못해.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어. 내 나이가 떠날 나이다. 이건 네가 듣기 싫어도 사람은 태어나부터 태어난 자체가 출발이다. 어쨌든 떠나는 중이냐가 중요해. 원래 우리는 황급까지 살면 장수라 했다. 그러나 지금과 마침은 호상이라 했다. 근데 칠순을 넘기면서 더 살겠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면 그건 정신병이다. 나는 간다. 갈 때가 분명하다. 가야 될 사람이 또 태어나는 법은 없어. 자는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졸린 사람 보고 먹으라고 해야 잠이 더 좋다. 나는 잠보다 더한 떠나는 사람인데 무슨 신간회인가. 안 하신다 그것이지요? 그럼 분열의 결론은 무엇이고 나오고 합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떤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나은 것이 참 많다. 이럴수록 나쁜 것도 있어. 말하자면 기초가 부실한 땅에 높은 건물을 올릴수록 점점 손해지. 안 하는 것이 더 나아. 신간에는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부실하고 탄탄하고 문제가 정답이다. 곧 내가 신간 회장이 되면 하나님을 복을 준다. 왜냐하면 나는 복을 안 준다. 복을 안 준다. 왜냐하면 나는 곧 떠날 사람이니까 줄 그릇이 없어지는 거야. 거참. 그런데 저분들은 그걸 모릅니까? 알지. 그러니까 궁여지 책이면서도 필연이라는 것이다. 지푸라기 잡는 신정을 탓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 지푸라기도 잡지 않고 허우적대는 놈은 구해주지도 않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놈을 구해준다 이게요. 허우적대지도 않고 지푸라기도 안 잡는 이걸 잡아서 뭐 하냐고 안 잡으라면 하나님도 안 구해줘. 지푸라기라도 잡고. 그런데 그쪽에다 보면 얼굴 다 가려지는데 여기가 이쪽인데 그거 안 하면은 귀신 같아. 시커먼 것만 여기 써가지고 아이고 이걸 왜 불렀을까 그래. 참 불편해요. 아파요. 아이고 아프면 이 삔이 얼마나 아파 그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삔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 삔 꽂혀 있는 게. 근데 그 얼굴이 그 영상에 그 얼굴이 그래 귀신같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 자 다음. 머리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신경 쓰여요. 근데 그걸 그쪽으로 옮겨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머리만 보여. 지금 할아버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잘 여기 방향을 요렇게 약간 요렇게 해야지. 마이크에다 입을 대야지. 그래야 영상이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 이만큼을 제가 해야 돼요? 너무 많은데. 중간에 가볍게. 뭘 많어? 할아버지가 2장 반 할 테니까 할아버지도 2장 반 하세요. 알았어. 알았죠? 진짜죠? 아이 진짜 그러면은 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하루는 흰옷을 입고 월남의 스승 주천 박정량 대감이 나타나 묵직하게 권고한다. 이제 보따리를 싸고 미국을 떠나 귀국할 때가 되었으니 가더라도 신관의 회장을 맡지 말라는 말이다. 미국에서 온 게 수십 년 지났는데 꿈은 아직도 여전히 미국 공사관에 근무 중이다. 왜 귀국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물려주고 우리는 돌아가 죽을 자리를 봐야 되니 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더라도 신관의 회장을 할 생각을 말라는 것이다. 월남의 생각은 거의 한 번도 주천과 달랐던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꿈에는 다르다. 귀국하는 목적인 바로 신관의 회장을 맡기 위함이고 회장은 꼭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감마님, 그럼 누가 회장을 하겠습니까? 제가 싫지도 않지만 꼭 회장을 하긴 해야 합니다. 아니야, 자네는 이제 가거든 힘 남는 대로 글을 써 남겨야 돼. 신석구가 사장으로 오라고 하지
신서구가 사장으로 오라고도 하지 않던가. 조선일보나 잘하란 말일세. 조선일보는 진업이고 신간에는 제 전업인데. 전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하면 지문역입니다. 조선일보 한다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문역입니다. 지문역. 왜 꼭다리 하나씩 다 빼먹어? 자문역입니다. 조선일보 한다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가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자네가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부터라도 글을 남겨야지. 이름을 남길 참인가? 이름이나 글이나 그게 그건데 숫이 아직 젊습니다. 그럼 대감께서 회장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빠지겠습니다. 아, 이 사람 참. 그들이 나를 원하는 바가 없는데 억하심정 발동인가? 나는 따로 할 일이 있어. 이건 누구야? 이거요? 죽청. 네, 죽청 그 박정우. 박정양. 박정양. 그럼 우창 데리고 조선일보 하세요. 제가 신관회를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대감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를까 신관회는 꼭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더 잘 아시면서 물으시게 뭡니까? 일제를 막아 몰아내려면 우리가 뭐든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그들을 괴롭히기는 해도 당파 때문에 얕보이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사람아, 일제 때문에 미국서 쫓겨가면서도 그런 소리 하나? 일제는 이제 이기지 못해. 지구가 얼마나 더 돌아야 세상이 변할지도 예측을 못해. 그러다 잠이 깬 것이다. 꿈이야, 그지?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이란 말인가? 월남은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 미국에서 돌아온 것이 벌써 언젠가? 자그마치 45년 전이다. 그런데 무슨 꿈이라 해도 그렇게 아직도 미국에 있으며 신간회하고 황국하던 1888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다. 개꿈이야. 하다가 문득 꿈이라도 찾아주신 스승님을 개꿈이라 할 수도 없다. 참, 스승님 꿈을 이제 스승님 꿈을 개꿈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죽천이 꿈에 자주 보이지는 않았다. 혹 보여도 깨자마자 잊혀서 꿈이 뭔지도 모른다. 몸은 좋아지지 않는데 이렇게 시작한 꿈은 줄을 달아버린다. 요새 가장 자주 보이는 사람은 순재다. 세상을 떠나지만 순재의 영혼은 늘 하늘에서 월남을 돌아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타나면 우선 밝게 웃어주었다. 목소리도 여성하고 다 좋은데 종종 궁중 여인네나 있는 예복을 번갈아 입었었다. 특별한 기억은 늘 밝게 웃어준 것 말고는 현실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잠이 깨면 억지로 눈을 붙이고 그 아까운 꿈을 이어가고 싶어 눈을 감으면 연속으로 나타나주기도 했다. 그러나 때로는 월녀가 나타난다. 월효가 나타난다. 월효를 만나면 반드시 순재도 월효 곁에 같이 보이는데 왜 몸둘 바를 모르는지 꿈에도 난감한 때가 있다. 오늘도 순재와 월효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꾼 두 사람 꿈은 깨고 나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난감천만이다. 한쪽에는 월효, 한쪽에는 순재. 셋이 잠을 자다 잠결에 월효의 몸에 팔을 얹고 순재 허벅지에 다리를 얹었더니 양쪽에서 밀어내는 요상한 꿈이다. 사방님 저쪽으로 떠나놓으세요. 둘이 합창이라도 하듯 월효는 순재는 월효를 안고 자라는 꿈이다. 아니 내 누구를 꼭 안고 자야 되는 사람입니까? 난 지금 잠결입니다. 그 아니 죽대인가? 응? 죽대. 뭐지? 그 동그란 거. 죽부인? 네. 아니 좀 꿈이요. 아니 잠결이고 뭐고 저 말고 순재 쪽으로 주무세요 하자. 아니에요 형님한테로 가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동상한테로 가셔야 합니다 하는 게 아닌가? 별 참 뭐 이런 꿈이 다 있단 말인가. 자다가 꿈에서 깨어나 초롱초롱해진다. 여기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런 꿈을 꾸는 거야 자꾸. 왜요? 이제 돌아가시잖아. 네. 끝나니까 돌아가시니까 이 책이 끝나잖아. 네. 지금 병상에 누워 있잖아. 아 그래서. 그렇잖아. 돌아가시려고 이런 헛꿈을 자꾸 꿔. 역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천사요 선녀요 사랑하는 아내인데 역시나 갈 때가 되고 만날 때가 되었지 싶다. 두 사람 다 돌아가셨지? 네.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살았어도 산 게 아니었고 어떻게 다 고맙다고 할지 분간이 안 된다. 다시 만나고 싶다. 한 번은 마지 승리인애가 나타났다. 승리도 죽었어. 허름한 차림에 내외는 말도 없이 월남을 붙잡고 늘어져 한없이 슬피운다. 왜들 그러냐? 왜 울어?
울지 마라. 아무리 달래도 무엇이 그리 슬픈지 복받친 울음을 참지 못한다. 한쪽 손으로 승윤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한 손으로는 만년이 어깨를 안고 달래주었다.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면서도 꿈에는 알기도 했다. 아버님이 불쌍하다는 것이다. 괜찮다. 난 불쌍한 사람 아니야. 아들 며느리 너희 내가 있는데 내가 뭐가 딱하다는 거냐. 달래고 얼러도 어깨를 들먹이고 그칠 울음이 아니다. 이리로 오너라 앉자. 를 무릎에 앉히고 감싸 안았다. 그만해. 다 안다. 착한 내 자식들. 월남도 울컥 눈물이 난다. 그러나 슬픈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격의 눈물이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 내가 내 자식이 돼줘서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때 눈물 범벅 얼굴을 월남에게 파묻더니 말한다. 아버님, 그렇게 젊고 씩씩하던 이렇게 마르시고 말을 잇지 못하고 울어댄다. 곡소리가 귓진을 울리는 바람에 잠에서 깬다. 그리고는 또 다음날 둘째 승인이가 나타났다. 아니, 웬 장수복장을 하고 장수 왔느냐. 뭐예요? 군인적 군대복. 장수복장을 하고 왔느냐. 승인이가 입은 옷을 보고 놀라 물었다. 왜요? 아버지, 저는 불만 잡고 칼 잡으면 안 됩니까? 저 칼 찼어요. 일본놈들하고 오늘 시합하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오실 거죠? 아니, 하나만 오는 문관인데. 문관이 뭐예요? 문관은 글 쓰고 그러는 사람들. 무관은 칼 쓰고 그러는 사람들. 문관인데 무관들하고 어떻게 붙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게 꿈이요. 이거 신나는 게 꿈자리가 한마디요. 아버지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무술하고 군사훈련하고 총관 겸임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대표로 뽑혔습니다. 보세요. 열놈은 때려잡을 겁니다. 승인이가 칼을 휘둘러 댄다. 1대2로 시작하던 1대3, 1대5, 1대7 그러나 족족 승인이가 모두 다 이긴다. 아니야 그만해야지. 1대9고 1대10까지 가면 승인이가 죽는다. 꿈에 안절버절 못하다 칼 비치는 소리에 고함을 지른다. 승인아 그만하라. 못하겠다 그러 너 죽는다. 그러다가는 소리를 지르다 놀라 깨어보니 또 꿈이다. 맞아. 갈 때가 됐어. 아니고서 왜 세상 떠난 사람들이 줄줄이 보이고 월요 순재 죽천대간가. 이건 징조가 갈 징조로구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지난 시절이 떠오르게 마련인가 보구나. 그러다 보니 차마 보내서는 안 될 자식들을 먼저 보낸 그 상처가 썽을 내고 도지는 것인가. 월남은 밤을 지새운다. 그 꿈이 아니라도 자꾸 지난 한평생이 떠오르는데 꿈까지 이런 꿈을 꾸다니 언제인지 모르나 가기는 곧 갈 모양인데 저토록 지극정성 낫기를 바라는 막내 승준이에게 이런 속마음을 터놓고 하지도 못하겠다. 만약에 승준아 고맙기는 한데 아버지는 곧 죽는다. 꿈에 안 보인 사람이 없어. 형들이 나타나 날 붙잡고 울더라. 내 직감은 죽을 것이 분명하다 하고 진심을 말하면 승준이가 얼마나 아프다 할까 하여 다 말해도 설사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죽는다거나 떠난다거나 하는 말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나를 속이고 아들까지 속이는 게 옳은지 판단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지 둘째 다 나타나 보이는데 셋째 승관이는 꿈에서도 안 보인다. 승관이는 원래 과묵하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행동이 분명하여 군복을 입혔더라면 장군감이구나 했던 아들이다. 셋이나 앞서 보내고 도대체 아비가 되어 자식들 수명을 빼앗아 사는가 싶을 때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 했던 월남. 모든 것은 거두지 못하고 나란 일 때문에 거집안 신경도 못 쓴 게 원인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어째서 안 보인다 했던 승관이와 만났다. 아버지! 뭔가 따져볼 눈치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하신 게 뭐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라? 승관이는 억지로 환한 심기를 억누르며 월남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나라 하시면서 나라 좋아하시는데 나라에 하신 일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뭐라니? 너 지금 아비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을 참는다. 나라 없어졌어요. 뼈빠지게 고생만 하시지 일본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 꼴새도 안 보이고 뭐냔 말입니다. 순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걸로 믿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맞기는 맞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날이? 정말 그런 날이 와요? 맞죠. 허허, 아비 노릇을 못하다고 자식까지 이래서야 원. 승가는 말을 잘한다. 자식들도 다 잃고 그것도 좋아요. 손자들 누구 하나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집안에다가 항일 후손이라고 장래도 다 막혔지 않습니까? 갑자기 승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활짝 놀라 깨어나니 또 꿈이다. 휴,
문득 뭐 때문에 78년이나 살았는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든다. 그래, 나도 걱정이 많다. 그러나 이제 나라 걱정도 끝났고 가족 걱정은 하나만 하고 일어나 앉는다. 어질어질 핑핑 돈다. 헛살았어 정말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러 본다. 주여, 그러나 저나 이제 이런 나라를 두고 이제 이런 자손들을 두고 영영 떠나기는 떠나야 할 판이다. 절망의 그늘에서 후에 한숨을 쉬고 죽게로 가기도 민망한 일이다. 문득 순재의 찬송 소리가 들려온다. 잘 살고 못 사고는 순간이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문득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다시 눈이 순재가 예의 고운 옷을 입고 하늘의 천사들과 합장을 한다. 야소에야 야 심지 성경고서야 여차. 이건 뭔 말이에요? 예수 사랑하시면이 그때 한문으로 된 찬송. 그때 당시에 찬송. 천사 이게 원래 할아버지 찬송 가서 할아버지가 알려줬잖아. 천사들과 함께 올려 순재가 찬송하는데 아련하게 승준이의 말이 들린다. 날이 새고 아침이 밝은 모양이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말할 기력도 없고 눈도 못 뜨겠다. 하하하, 우리 아버지 응가하셨네. 뭐가 좋다고 깔깔 노는 소리. 분명 승준이 말소리다. 차순아,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 왜요? 나 할아버지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왜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라면서? 승준이한테는 아버지잖아. 승준이가 할아버지가 응가를 했으니까 차순이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그 승준이의 자식이 차순이라고요? 그렇지. 승준이가 월남 선생의 막내 아들이고. 그래서 손녀딸이잖아. 나도 할아버지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허허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마는 거지. 허허 왜요? 또 할아버지 응가하셨어요? 그래, 응가가 아니고 응가가 아니고 응가다. 응가 어차. 나도 할아버지 응한 거 보면 어때요? 잉? 그래 이 다음에 보고 오늘은 이따가 들어와라. 알았지? 하더니 야, 우리 아버지 응한지 아 참 냄새도 정말 달다. 차순이 말 달대. 뭐야? 차순이 너 저쪽 보고로 가 있어. 어? 승준이는 후손들 이고동성으로 그런 효자가 없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우와. 그렇지, 재밌지. 네. 이게 이제 꿈 꾸고 이제 꿈꾸는 바람에 이제 응가를 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딱 돌아가셔. 15장에서. 그래요? 15장 한번 뒷장이 어떻게 월남이상 이제 별세 딱 나오잖아. 벌써 어디 있어요? 15부 첫 번째 월남이상 이제 별세. 자, 5권을 완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15부 지금 14부 읽었잖아. 14부에 월남이상 이제 저기서 산소까지 다 떠나야지. 14부 아니야.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재롱둥이 차순이. 그럼 내가 이거 차순 뭐야? 월남 이상제 별세. 그래, 이거 15부잖아. 월남 이상제. 이거 안 읽은 거야. 자, 여기까지 제5권의 14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글짓기 공부를 하고 실은 제가 지난주에 고통사도가 났죠. 고통사고. 고통사도 농학 동민운동이 농학농민운동이 야구한 파천. 야간 파천. 뭐예요? 야구한 파천을 야. 다 역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주간 동안 방송도 못하고 거의 글읽기도 이게 한 주간 밀렸어요. 저 어깨가 아프고 지금 고개가 상당히 아픈 편이에요. 이제 좀 머리가 가니까. 할아버지. 아무튼, 근데 차순이 몇 살이에요? 차순이 9살. 차순이 9살. 참. 차순이요. 근데 15부에서 이제 장례식에 따라가. 그럼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은? 이제 그 드라마 찍으면 우리 저 박미소 차순이 역할 하나 달라고 그래야지. 언제 드라마를 찍을지 모르지만 네가 클 때까지 드라마를 안 찍으면 개털이고 목털이 아니라. 목털. 자, 그러면 다음 1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해. 15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